요즘 여기저기서 빈대 나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대학 기숙사, 고시원, 찜질방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까지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빈대 대책본부 총괄을 총리실로 격상하고 한 달 안에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를 휩쓴 빈대가 우리나라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에 이어서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글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은 못 자죠. 한 2, 3일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30여 건, 수도권이 대부분입니다. 빈대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동대책본부 총괄을 행정안전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하고 1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매주 회의를 열어 발생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와 숙박업소,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방제에 나섭니다.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를 없애기 위해 퇴치제 효능도 높입니다. 해외에서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퇴치제를 서둘러 도입할 수 있게 다음 주까지 긴급 사용 승인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방역업체와 함께 빈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빈대 확산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빈대 발생 현황 같은 통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정부도 이렇게 빈대 잡겠다고 나섰는데 혹시라도 우리 집에 빈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네. 이렇게 3주 만에 다시 뵐 줄 몰랐어요. 빈대 얘기를 또 이렇게 다시 하게 되다니.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여기저기서 빈대 나왔다는 얘기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차랑 지하철을 탔던 한 누리꾼이 입었던 트렌치코트에서 벌레가 나왔다. 네. 근데 이거 빈대 아니냐? 네. 예, 이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저 사진이거든요. 네. 예, 무궁화호, KTX 이렇게 탔던 거예요. 지하철도 타고. 근데 트렌치코트에서 저런 벌레가 나왔다. 네. 저거 빈대 맞습니까? 예, 빈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흔을 보니까 예. 빈대 밑에 이렇게 혈흔이 좀 까맣죠. 네, 붉은색보다는 좀 감한색으로 보니까 이 흡혈한 지 한 이틀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틀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그 대중교통 지역에 이렇게 빈대가 아마 이렇게 옮겨진 것 같고 우연치 않게 이제 그분한테 이제 트렌치 코트에 이렇게 붙어서 그분이 발견하게 된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군가 집에서 혹은 어떤 장소에서 본인의 이제 물건에 빈대가 묻어서 대중교통을 탔는데 네. 이게 떨어져 있다가 다른 사람의 코트에 묻었다. 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대가 집에 이제 서식하고 있을 때 애들이 흡혈을 하지 않습니까? 흡혈을 해서 서식처로 이제 이동을 해서 숨습니다. 예. 그러는 동안에 우연치 않게 뭐 여성 백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죠. 거기가 이제 은신처로 생각하고 예. 그쪽으로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출근하든지 어디를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옆에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가방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뭐 기차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요 진동이 있으니까 이제 빈대가 이제 안에 숨었다가도 진동이 있어지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서 숨기 위해서 또 나옵니다. 나오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런 의자나 시트나 이런 데 옮겨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또 어떤 손님들이 앉게 되면 이제 트렌치코트나 이런 데 붙게 될 수도 있죠. 예. 왜 모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날아다니잖아요. 네네네. 깜짝할 사이에 네네네. 뭐 사라지고 이러는데 네. 빈대도 그렇게 빨리 움직여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예. 빠르진 않은데 여러 마리가 이렇게 나타나면요. 뭐 우왕좌왕하다 보면 막 서너 마리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퍼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예.
지금 사진 보면 일단 한 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 마리 발견됐으면 괜찮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빈대가 전파되고 확산된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요? 확률상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외투를 좀 벗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좀 털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털어내면 진동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기어서 나오거든요. 아. 나와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 주머니나 이런 쪽에 좀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를 뒤집어서 좀 더 확인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털어내면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서 혹시라도 이거 빈대 묻은 거 아니야? 이거 걱정되시는 분들은 현관 들어가기 전에 네. 실외에서 그렇습니다. 옷을 벗어서 좀 털고 들어가라. 네네네. 주머니도 한번 뒤집어서 털어줘라. 그렇습니다. 아, 그럼 떨어진다. 네네네. 예. 네.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혹시 지하철 탔다가 이거 의자에 앉았다가 빈대 묻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빈대가 좀 핫 이슈이긴 하지만 빈대들이 뭐 대중교통 수단에 그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피해를 주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프랑스는 뭐 10집 걸러서 한 집씩 빈대가 서식할 정도로 굉장히 밀도가 많고 또 저항성 때문에 살충제 저항성 때문에 잘 방제가 안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까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까지 공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저렇게 지하철 의자 같은 경우에 천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빈대가 저기에서 서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러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빈대들이 저런 대중교통의 어떤 서식처나 이런 데 이제 숨어가지고 거기서 흡혈하면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이 번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뭐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예. 탔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고 또 주로 빈대는 이제 야간 활동성이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흡혈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에 이제 굉장히 밝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빈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진동들이 있잖아요. 예, 지하철이 움직이고 진동이 있고 사람이 앉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체온도 느껴지고 하니까 예. 간혹 어떤 틈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기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어. 예, 기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저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빈대가 번식하고 증식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지는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빈대가 이렇게 사람을 무는 경우에 네. 오래 걸립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빈대는 한 5 내지 6mm 정도 되거든요, 체장이. 근데 얘가 흡혈을 하면 한 9mm, 1cm 가까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아우, 쭉. 2배 정도 늘어나요? 예,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또 모기는 한 2분 정도 흡혈을 하거든요. 근데 예. 빈대는 10분, 12분까지도 흡혈을 합니다. 오래 걸리네요. 네, 굉장히 오래 흡혈을 합니다. 오랫동안 붙어 있군요. 네, 네. 예.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손으로 쳐서 모기 잡듯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빈대는 저녁보다는 이른 새벽에 흡혈하기를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뭐 새벽 2, 3시, 뭐 4시 뭐 요 정도니까 한참 잠에 취해 있을 때니까 대부분 빈대에 물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깨어서 나서 이제 가려운 부위를 긁다 보면 물린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빈대가 사람 물고 있을 때 잡기는 어렵겠군요. 네, 빈대들이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네. 일어나고 나서 왜 이렇게 가렵지? 네. 그러니까 그런 예. 물림 현상을 이제 겪었다면 일단 침대 주변을 좀 면밀히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대는 그 서식처 주변에 독특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반액체성 검은 혈액의 어떤 그런 성분들을 배설을 하기 때문에 예. 얘가 천에서 번져요. 그러면 검은 곰팡이가 쓴 것처럼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흔적을 찾고 그 주변을 면밀히 보시면 빈대가 실제 기어다니는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빈대의 탈피각. 그러니까 성장할 때 탈피할 때 껍질 같은 것들이 가끔 노란 그 껍질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저런 이제 흔적이죠. 예. 아, 저렇게 예. 꼬뭇꼬뭇하게 그렇습니다. 곰팡이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곰팡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흔적을 빨리 찾아서 확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빈대가 서식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 정도 뭐 흔적이 남아 있으면 네. 이제 저런 친구류는 버려야 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옷 같은데 빈대가 이제 묻어 있는 걸 발견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탁이 가능한 경우에 그거를 고온 온수로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니까요 50도씨의 온수에다가 빈대를 집어넣으니까 거의 1분 안에 죽습니다.
1분 안에. 그러니까 한 60도씨 이상의 고온수로 해서 세탁이 가능하면 그렇게 세탁을 하시는 것이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외투 같은 경우에는 세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밖에 나가서 좀 세세하게 털어놓고 또 뭐 햇볕이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쬐는 그런 시간일 때는 좀 걸어놨다가 좀 이렇게 자주 털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침구류 같은 경우에 일광 소독하는 거 어떠냐 이거 묻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일광 소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름철 기온에 아주 뜨거운 낮 동안에 이렇게 일광 소독을 하면 좋은데 예. 요즘과 같이 가을철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예.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건조기, 그러니까 한 60도, 70도 정도의 온풍이 계속 불어나오는 어떤 건조기에다가 옷을 넣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상 이렇게 고온을 처리해 주게 되면 숨어있는 빈대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스팀 다림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고온의 스팀이 나오는데 네. 요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스팀을 이용하니까요. 뭐 한 3초 이상만 째면은 빈대가 죽습니다. 그래요? 네, 3초 이상만. 그래서 뜨거운 어떤 이런 그 스팀을 이용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집안에서는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안전하게 빈대를 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빈대 물리신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이거 혹시 뭐 병 옮기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빈대는 아직까지 어떤 질병을 전파하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질병이 전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공포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려서 많이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어떤 대체적인 피해 증상이고요. 예. 그래서 잘 그 물린 부위를 약간 온찜질,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뜨끈하게 그 물린 부위를 조금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온찜질이 훨씬 더 그 이 가려움증을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빈대에 대한 우려, 걱정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빈대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괄을 총리실로 격상하겠다. 정부에서 네. 이렇게 나서는데 교수님도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계가 안 되는 거죠. 코로나19 같은 건 이제 신종 감염병으로 1급 법정 감염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니까 집계가 다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 법정 감염병을 전파하는 녀석도 아니고요, 빈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빈대 발생해서 그 시설별로 방제 요청이 들어올 때 이것들을 좀 모니터링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빈대 수집이 됐을 때 그 종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종, 빈대와 반날개 빈대가 지금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빈대에 대한 어떤 종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의 저항성이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특성을 갖다가 좀 감시하는, 분석하는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가 없습니다. 빈대 전용으로 방제 약품이 없다 보니까 그 살충제 사용 시에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감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빈대 현황판까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네.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일단은 정부 측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시설에서, 그러니까 시설별로의 어떤 빈대 발생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집계된 바가 없어서 예. 어떤 시설 위주로 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또 방제 요청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하고 어떤 실태 파악이 된다면은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겠죠. 예. 빈대가 발견되면 신고 의무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고를 권장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다 연락을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지역 보건소에다가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주변에 있는 그 관내 어떤 그 방역 업체를 소개를 받으시고, 방역 업체가 출동해서 그 방역 업체가 현장을 가가지고 빈대가 아닌 경우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빈대가 또 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빈대가 출현하면 즉시 방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 그 실태를 보건소에 다시 방역업체는 피드백을 해주고 예. 또 보건소가 그것을 집계해서 다시 질병관리청에
보고를 해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현황 파악이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현황 파악과 함께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빈대가 살충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것도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관심일 텐데 살충제가 지금 있는 살충제로는 빈대를 못 잡는 거예요?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피레스루기의 살충제가 대부분 그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해외에서 유입된 빈대들이 선진국의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미 살충제 접촉 경험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빈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저항성이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긴급 사용 승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역용 살충제 중에 사용 가능한, 빈대에 적용 가능한 살충제를 선택을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이번 주 내로 아마 그 결과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반 빈대와 반날개 빈대 두 종류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종류에 다 사용 가능한 살충제를 이제 사용 허가할 그런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용 허가가 되면 집에서도 빈대 만약에 나오면 그 살충제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그 살충제는 방역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업체나 전문가들이 희석해서 쓰는 방역용이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그 세대에서 구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개인이 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워낙 많은 양이고 그거를 좀 여러 배 희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가정용으로 구입하기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보건소나 이런 데서 방역용을 많이 다루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보건소에서.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 살충제를 구비를 해서 그다음에 빈대 방제에 효과가 있는 희석 배수로 희석을 한 다음에 예. 한 뭐 250ml씩 그 스프레이로 이렇게 넣어서 좀 공급을 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네네. 이렇게 좀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SNS에서는 여러 가지 빈대 퇴치법이 공유되기도 하는데 규조토 가루가 효과적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광소독에 대해서는 아까 효과가 좀 덜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규조토 가루는 어떻습니까? 규조토 관련해서 뭐 논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은 과학일 뿐이고요. 예,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문에 나와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규조토 가루가 또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속효성으로 해서 빈대를 빨리 죽이지도 못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규조토가 우리 주거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현실적으로 어렵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과대하게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빈대 발견되면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그리고 110번으로 전화하면 네. 된다고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빈대 천적이 바퀴벌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바퀴와 빈대는 서로 그 어떤 먹이가 같이 경쟁을 하는 상대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바퀴는 유기물을 먹지만 빈대는 흡혈을 합니다. 서식처도 다릅니다. 예. 빈대는 그 침실 주변이고 바퀴는 주방 주변에서 서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거를 서로 경쟁자로 인식을 하지 않고 천적으로 서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회성이 없습니다. 빈대하고 바퀴는. 그러니까 서로 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천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뭐 빈대 잡으려고 바퀴벌레 일부러 키우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네. 걱정할 필요는 없겠군요. 네, 네, 네.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일은 네.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빈대 관련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